네, 안녕하세요. 토스타뉴스 임나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유현준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아무래도 치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8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양식의 양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게. 차라리 나부터지. 저는 사실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 8가지 다 좋아하는데 어느 한 가지 좋아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봐. 저 그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같이 약간 전문가 코스프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방송 찍으면서 나쁜 말로 준비성이 없었다고 보고 좋은 말로 하면서 제작진이 자꾸 욕심을 내서 이게 길어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서 계속 수정은 그랬지만 현장에서 이게 있으면 딴 데 좀 가보면 안 될까? 이거 딴 데 또 가서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면 안 될까 하다가 사실 되게 길어진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메뉴 중에 짜장면에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짜장면 같은 걸 보고 짜장면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음식에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짜장면이 사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하는 메뉴가 됐는데 이 짜장면이 한국 시장이 또 외국에서 먹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 시장면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속보일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메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랑 비슷한 음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드신다. 치킨도 아까 유현지 교수님 말씀하셔서 말했는데 원래 프라이드 치킨은 정말로 노예분들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격강받고 웃기는 건 또 반대로 우리나라 치킨이 해외에서 되게 그 나라 이미 프라이드 치킨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 정말 이렇게 양복 입고 들어와서 와인이랑 먹고 그런 모습 보고 약간 좀 안 좋은 용어로 국뽕이라는데 그런 뿌듯함이 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8가지가 지구 반대편이나 정말 오지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인기를 얻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화됐지만 우리로화된 음식이 다시 해외에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약간의 뭐랄까 희망적인 우리가 사실은 저 해외 많이 가지만 우리 음식이 대단하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되게 섬세한 맛을 내는 건데 저는 외식 프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을 잘 포장을 하고 잘 가꿔서 해외에 팔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메뉴를 잘 홍보하면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하는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굉장히 투자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 이 프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짜장면, 제2의 짜장면 같은 메뉴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서 시작됐든 우리가 만들었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도 어디든 적응할 수 있게 조금 더 손을 봐서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 해외 어느 곳에도 사랑받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메뉴들이다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외에서 하든 한국의 그 음식이 발생한 곳에서 마무리를 하든 느낀 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느낀 게 이게 신기한데요 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같은 맛인데 우리 쪽이 좀 더 섬세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말 좀 잘 써서 잘못하면 국뽕 혼자 이상한 놈이 되니까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음식이 결국 문화니까 지금 백 대표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한식이 갖는 특수성도 있는데 어떤 보편성의 세계를 저희는 잘 넘나들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화는 결국은 학습되고 모방되고 전수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40회 촬영 아닙니다. 한 몇백 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니트 활동을 했거든요. 전체가 같이 간 것만 한 40회 된다면 나눠서 저는 같으면 그리고 이게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장르가 맛있냐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랑 먹었냐라는 그 분위기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맛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유니트 활동을 우리 최 작가님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백령도 간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거 먹으러 우리가 백령도를 가야 되겠냐 하면서 둘이서 가가지고 거기다 또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까지 먹으러 왔냐를 서로 얘기 나누고 좌충우돌의 과정이 그래서 저는
최 작가님하고 먹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뭔가 가르치나 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미처럼 훅 튀어나오면 제가 갑자기 또 학생이 되고 이런 관계로 바뀌었던 그런 분위기가 기억에 남았고, 또 정말 저는 이게 아까 역사 말씀하셨는데 큰 역사 말고 세대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한식과 요즘 친구들이 먹는 거, 저는 그거는 창민군한테서 많이 배웠죠. 정말 최강창민 씨는 TV 안과 밖이 똑같아요. 그냥 겸손해요, 정말. 이건 정말 광고하고 싶어요. 저렇게 겸손하고 바른 청년이 없어요. 제가 많은 제자를 만났어요. 그건 저희들이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정말 저희가 팬이 됐는데 스승과 제자를 바꿔봤어요. 뭐냐면 저는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라가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마라탕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꿔보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대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했구나. 서로 학습하고 이렇게 배워가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운 계기예요. 창민 씨 칭찬을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보탤게요. 제가 진짜 이 프로그램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장게장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먹게 해준 분이 최강창민 선생님이세요. 뉴욕에 가가지고 교수님 이거 된장찌개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만들어줬는데 전 미슐랭 식당이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 제가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에 대해서의 장벽을 깨트려 주신 분이세요. 물론 뭐 성품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말 그대로 다 멋있는 분이셨고, 되게 모든 분이 다 거의 다 최강창민 팬클럽처럼 바뀐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